이건 진짜 몰랐을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듣는 순간 이게 진짜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른 채 우리 가족이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 터지죠? 매달 빠져나가긴 하는데 정작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보험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보험,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이죠. 이 실비보험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놓치고 있는 놀라운 혜택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실비보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매달 보험료만 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은 아닐까요? 남들은 다 돌려받는데 나만 모르고 손해보고 있었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을 시원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요,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실전 꿀팁이에요. 이 영상만큼은요, 꼭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보험료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실손보험, 실비보험,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서 낸 의료비 중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병원비를 내면 그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죠. 그래서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려 3,997만 명,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많은 가입자 수를 두고 있는 보험, 대부분 이 실비보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도 정작 그 안에 진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걸 모르면 남들은 다 받는 혜택, 나만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실비보험의 변천사부터 활용법, 그리고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선 세대별로 실비보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정리하면서 짚어볼게요. 먼저 1세대 실비보험입니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상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19.1%, 5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이 실비, 보험 전문가들 사이에선 황금실비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 치료까지 총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보통은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1세대 실비는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전액 보상, 실비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구조였어요. 통원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도 본인 부담금이 고작 5천 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꿈의 보험이죠.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혜택의 폭이 훨씬 넓었어요. 특히 상해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나 자동차 사고까지 50% 중복 보장, 통원 치료는 한도까지 전액 보상, 심지어 치과나 한방 치료까지도 보장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부담금도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보험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1세대 실비보험이에요.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실비와는 다르게 재가입 주기 또한 없습니다. 즉, 한번 가입하면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돈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왜 황금실비라고 불렸는지 감이 좀 오시죠? 이제 2세대 실비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상품을 말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표준화 실비보험이라고 불렸어요. 1세대 실비가 너무 파격적이었던 만큼 그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조금씩 다듬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갱신 주기예요. 원래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마다 갱신이었는데 그 이후부턴 1년마다 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재가입 주기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후에 15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그때 판매 중인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나는 지금 조건이 좋아서 이대로 유지할래요 라고 해도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새 버전으로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보험이 2세대라면 15년 뒤엔 어떤 조건으로 바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013년 10월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년 뒤 2028년 10월이 되면 아무리 지금 조건이 좋아도 자동으로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즉, 난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 라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이 강제로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이 부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드디어 3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는 구조가 확 바뀌었어요.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는 20%로 본인 부담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2세대 후반 실비와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에서 비중이 컸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이 세 가지가 따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비급여 3종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자기 부담금은 30%, 즉 같은 치료라도 예전보다 내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졌다는 뜻이죠. 결국에 3세대부터는 보험으로 다 된다가 아니라 일부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로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무려 30%로 본인 부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는 통원 횟수 제한까지 생겼어요. 예전처럼 무제한 청구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재가입 주기입니다.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 단위로 단축됐어요. 즉 5년마다 새로운 실비보험이 나오면 자동으로 새 조건으로 재가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갈아타야 하나요? 그냥 유지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사실 지금 내가 어떤 세대의 실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유지냐 전환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 2013년 이후 2세대 실비 중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신 분들 약 0.3%, 그리고 6.1%, 여기에 0.4%와 22.7%의 3세대 가입자, 마지막으로 10.5%의 4세대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결국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의 약 40%는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상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 2세대부터 3세대 실비는 15년이 지나면 자동 전환, 4세대 실비는 5년마다 재가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서 해지하거나 무턱대고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세대별로 구조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쓰는 사람만이 손해 없이 혜택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비보험을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하나씩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비보험 활용 꿀팁 첫 번째는요,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활용하기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된 실비보험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가 나오기 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 본인 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 해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A씨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무려 5천만원이 나왔어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원래는 500만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4,5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죠.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까 결국 4,800만원을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정말 꿀정보 중에 꿀정보입니다. 이 내용은요,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다들 모르고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 1, 2, 3세대 실비보험은요, 급여와 그리고 비급여를 합쳐서요, 연간 200만원이 한도였는데 4세대부터는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4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상세한 내용은 4세대 실비보험 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요약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2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영상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원 나왔다고 해봅시다. 4세대 실비의 급여 자기부담금은 20%니까 보통은 600만원을 제외하고 2,4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800만원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비보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예전 실비보험이 혜택은 더 좋죠. 하지만 요즘처럼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4세대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오래 가져가야 하는 보험, 건강보험 다음으로 꼭 필요한 필수보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실비보험 활용 꿀팁 두 번째, 바로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돼서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죠. 한국에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는데 쓰지도 못하는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실손보험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사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중지 기능이 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한 경우 같은 회사 상품이면 실비보험 납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3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하신다면 보험사에 전화 한 통으로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두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불필요한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이 기능은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 들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따로 가입해둔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만 납입 중지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23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체 실비보험도 중지 가능합니다.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그 기간 동안 낸 보험료가 환급이 되고요. 다시 부활시킬 때의 조건도 훨씬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기존에 중지했던 상품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이거 정말 꿀과도 같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원할 때 개인 실비든 단체 실비든 원하는 쪽만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좋은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이 기능만 알아도 불필요한 지출을 확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들 하세요.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 둘 다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실비보험은요, 여러분, 중복 보상이 아닙니다. 비례 보상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고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개인 실비 하나, 회사의 단체 실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병원비 2천만 원 냈으니까 개인 실비에서 2천만 원, 단체 실비에서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낸 병원비까지만 보상을 해주죠. 즉 내가 낸 돈이 2천만 원이라면 그걸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가 나눠서 부담을 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실비보험에서 1천만 원, 단체 실비보험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 포인트입니다. 즉 실비보험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받는 게 아닙니다. 비례보상, 즉 나눠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꼭 하나는 중지시켜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납입 중지 조건도 알아두세요. 개인 실비는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만 중지가 가능하고요. 이직이나 퇴사로 단체 실비 보장이 끝났다면 그때 중지시켜둔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됩니다. 특히 50대 전후 명예퇴직 앞두신 분들, 회사 단체 실비로만 보장받다가 개인 실비를 따로 준비 안 하신 분들 꼭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암, 뇌, 심장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 심사 없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 놓치시면 전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시점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요, 가입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병원 기록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새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연계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그대로 전환할 수가 있다. 즉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나요? 새로 가입하려다가 거절당할 걱정도 없고 보험 공백 없이 보장을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퇴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안전벨트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실비보험 활용 꿀팁 네 번째, 나는 내 보험이 완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잠깐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간병인 보험, 수술비 보험, 암보험 등 아직 내가 가입할 보험이 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살짝 다쳐도 병원 다녀오자마자 바로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험 전문가인 저도 그런 경우엔 바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때 청구해서 보험금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자잘한 병원비까지 전부 청구할 때 생깁니다. 왜냐면 그 모든 청구 이력이 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사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A 보험사에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감기나 위염, 장염,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까지 병원 갈 때마다 청구를 했다면 다른 보험사 B, C, D사에도 그 이력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 앞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을 것 같다. 결국 과다 청구자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결과 내가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고 싶어도 암 진단비만 승인 가능이라던가 부담보 적용, 할증된 보험료 이렇게 제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고객님 한 분은 2년 전에 무릎이 아파서 MRI 한 번, 주사치료 한 번, 통원 한 두 번 딱 이 정도 치료를 받았고 실비 청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보를 걸어버린 거예요. 즉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부위는 보장 불가. 또 다른 고객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갔어요. 24시간 심전도 검사에 조영제, MRI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원인 불명. 그런데요, 병원에서 심장 관련 질병 코드를 입력을 해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바로 그럼 관계없는 병이라는 걸 증빙 제출을 하십시오 라고 하겠죠.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까지 내야 하니 괜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죠. 도수치료, 물리치료. 예를 들어서 거북목 때문에 3년 동안 6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5년 이내에 통원 7회 이상일 때만 고지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청구를 해버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어떤 부위였죠? 이유는요? 이렇게 전부 묻게 됩니다.
결국에 수술비,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등 다른 특약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급해서 청구하기보다는요. 보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같은 병원 서류들 잘 챙겨 두셨다가 필요한 보험을 다 가입한 다음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실비 활용 핵심 전략. 보험은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청구하냐가 진짜 관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 진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갈게요. 병원 다녀온 거 청구 안 하면 보험회사가 모르니까 그럼 굳이 고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고지 의무화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청구 안 했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자, 어떤 게 고지 대상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내에 검사 후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이력이 있는지, 같은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내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당뇨 등 중대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30일치 처방받았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버렸다고 해봅시다. 실비 청구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여전히 고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내에 중대질병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즉 진단받은 사실 자체가 고지 사유라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게요. 2년 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도수치료 5번 받았다면 규정상 5년 내에 7회 이상이 아니니까 고지 대상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5번을 모두 실비로 청구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걸 치료 이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입 심사할 때 이렇게 묻죠. 언제 치료받으셨어요? 부위는요? 진단명은 뭐였죠? 총 몇 회 하셨나요? 그리고 결론은 이 특약은 삭제해야 되겠네요. 허리 부위는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더 내셔야 승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바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꼭 기억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즉 굳이 급하게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 서류,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잘 챙겨두셨다가 보험 점검 끝나고 가입이나 정리가 다 된 다음 한 번에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은요 빨리 청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청구하냐 그게 진짜 현명한 실비 활용법이에요. 실비보험 활용 꿀팁 5번째, 이번엔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을 위한 꿀 정보입니다. 이건 진짜 놓치시면 손해예요. 4세대 실비보험은 다른 세대와 달리 비급여 차등제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내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 해에 내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면 5% 할인, 100만원 미만으로 청구했다면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 그런데 100만원을 초과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 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어요. 즉 1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4세대 실비 가입자분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2023년, 2024년치 비급여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셨대요. 결과는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어버렸고 25년도부터는 보험료가 무려 2배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비급여 차등제는 보험 사고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병원 간 날짜가 아니라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비급여 의료비 청구는 1년에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험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보험료는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을 위한 현명한 청구 전략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 꿀팁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언제 청구하는 게 현명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손해 없이 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건 솔직히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점검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단 하나의 보험만 고르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조건 실비보험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런 숨은 보험 지식, 알면 생활의 꿀팁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생활 오늘도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리고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